하늘을 나는 새, 우주를 도는 행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규칙을 따른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심지어 그 규칙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어느 순간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주변 세상이 움직이는 그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스카이다이버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중력 때문에 땅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끝없이 빨라져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어느 순간 속도가 더는 늘지 않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 오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좋아요. 이 스카이다이버의 비밀을 풀려면요. 먼저 운동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힘이 대체 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힘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간단해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왼쪽처럼 이렇게 직접 닿아야 작용하는 접촉력이 있고요. 오른쪽처럼 뚝 떨어져 있어도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나 자석 같은 비접촉력이 있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근데 현실은 늘 그렇듯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기 이 공처럼요. 보통 하나의 물체에는 여러 힘이 막 동시에 작용하거든요. 이쪽 저쪽에서 줄다리기 하듯이 당기는데 도대체 이 공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다행히도 물리학자들이 이걸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냥 이 힘들을 나타내는 화살표들을요, 전부 다 한 줄로 이어붙여 보는 거예요. 마치 길을 잇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이 복잡했던 힘들이 서로 상쇄되면서 결국 딱 하나, 최종적인 힘만 남게 됩니다. 바로 이 녀석이 알짜 힘이에요. 물체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진짜 최종 보스는 바로 이 알짜 힘 하나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알짜 힘이 뭐냐? 딱 정리해 드릴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더한 최종 결과값. 이 알짜 힘의 방향과 크기 이것만 알면 물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있는 그야말로 핵심 열쇠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알짜 힘이라는 엄청난 도구가 생겼습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힘과 운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궁극의 설명서죠. 바로 아이작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관성의 법칙인데요. 그냥 모든 물체는 좀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지금 하던 걸 계속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 그림처럼 뱅글뱅글 돌던 공의 줄이 툭 하고 끊어졌다고 해봐요. 그럼 공을 안으로 당기던 힘, 즉 알짜힘이 사라지겠죠? 그럼 공은 어디로 갈까요? 네, 그 순간 움직이던 방향 그대로 직선으로 쭉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관성이에요. 그럼 알짜힘이 0이 아닐 때는요? 이 그림을 보면 바로 감이 와요. 왼쪽처럼 물체가 무거우면, 즉 질량이 크면 같은 힘으로 밀어도 속도를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미는 힘을 2배로 늘리면 속도 변화, 즉 가속도가 훨씬 커지죠. 힘, 질량, 그리고 가속도. 이 셋 사이에 뭔가 공식 같은 게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물리학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공식일 거예요. F는 ma. 무슨 뜻이냐면 물체의 가속도 A는 알짜 힘이 커지면 같이 커지고 물체의 질량이 무거우면 반대로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힘과 운동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입니다. 모든 힘에는 반드시 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스케이터 2명이 서로를 밀면요. 두 사람은 정확히 똑같은 크기의 힘을 서로에게 줍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거예요. 힘은 똑같은데 왜 결과는 다를까요? 맞습니다. 바로 질량 때문이죠. 질량이 가벼운 스케이터가 훨씬 더 멀리 더 빠르게 밀려나잖아요. 이처럼 똑같은 원인, 즉 힘이 다른 결과, 즉 가속도를 만들어낸다는 게 세 번째 법칙의 핵심입니다. 방금 질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셨죠? 이제 이 질량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 스카이다이버의 비밀을 푸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현실 세계의 저항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질량을 무게랑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물리학에서 질량의 진짜 의미는 사실 변화에 대한 저항, 다시 말해 관성의 크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멈춰있는 무거운 볼링공을 움직이게 하거나 굴러오는 볼링공을 멈추게 하려면 엄청 힘이 들잖아요. 그게 다 질량의 크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무거울수록 변화를 싫어하는 고집이 센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움직임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항상 있어요. 바닥과의 마찰력 같은 것들이요. 마찰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미끄러지고 있는 물체를 방해하는 운동 마찰력. 다른 하나는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를 어딜 가 하면서 꽉 붙잡고 있는 정지 마찰력입니다. 이 표를 보면 마찰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타이어와 콘크리트 사이처럼 엄청나게 끈끈한 마찰도 있지만 얼음 이스케이트나 심지어 우리 몸의 관절처럼 거의 마찰이 0에 가까운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끄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마찰력 하면 왠지 움직임을 방해하는 좀 귀찮은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마찰력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사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마찰력 덕분이에요. 발이 땅을 뒤로 밀 때 이게 작용, 땅과 신발 사이의 정지 마찰력이 우리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게 반작용. 만약 마찰이 없다면 빙판 위에서처럼 그냥 제자리에서 헛발질만 계속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인공 스카이다이버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힘이 바로 공기의 저항력입니다. 좋습니다. 자,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무기는 다 모였어요. 알짜힘, 뉴턴의 법칙, 그리고 저항력까지. 이제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스카이다이버의 미스테리를 완벽하게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스카이다이버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뛰어내린 직후에는 아래로 당기는 중력이 위로 밀어내는 공기 저항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알짜 힘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스카이다이버는 점점 더 빨라지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돼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기 저항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래로 당기는 중력과 위로 미는 저항력, 이 두 힘이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미스터리의 해답입니다. 위로 미는 힘과 아래로 당기는 힘이 완벽하게 무승부가 되는 이 순간, 알짜 힘은 얼마가 될까요? 네, 정확히 0이 되죠. 자, 뉴턴의 첫 번째 법칙 기억나세요? 알짜 힘이 0이면 물체는 하던 걸 그대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바로 그 속도를 쭉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력 때문에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최종 속도를 바로 종단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의 답이에요. 스카이다이버는 끝없이 가속하는 게 아니라 이 종단 속력에 도달해서 일정한 속도로 낙하하는 거였죠. 결국 스카이다이버 한 명부터 저 멀리 우주의 행성까지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힘의 법칙, 특히 이 힘의 균형이라는 원리로 설명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신 것도 중력이 아래로 당기는 힘과 의자가 위로 받치는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또 어떤 것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